월급에서 세금처럼 떡 떼서 양육비를 줘버리는 거죠.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압류를 해버리는 거죠. 재산을 담보별로 미리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원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누가 이 아이를 키울지를 정했어요. 상대방이랑 양육비도 얼마로 할지 잘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혼 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모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그리고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이 있고요. 양육비 이행 명령, 그리고 강제 집행이 있어요. 여러 방법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하면서 담보 제공 명령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설명 잘 들으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돈을 안 주니까 배우자에게 돈을 주는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월급에서 세금처럼 떡 떼서 양육비를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건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양육자의 직장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해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이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담보별로 미리 받는 거예요. 보통 일정 기간의 양육비에 해당되는 금전이 담보가 되는데요.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제공하는 담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담보를 제공한 후에도 양육비를 안 내면 양육비 전부 혹은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달에 원래 100만 원씩 이렇게 줬어야 됐다면 앞으로 20개월 동안 내야 되는 양육비를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배우자가 아무래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젠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내려달라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한테 양육비를 지급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도 안 준다. 그러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까지 안 준 양육비가 1,000만 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과태료 내고 양육비 안 주겠다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겐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양육비를 안 준다. 그러면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엄마 아빠라고 전 국민한테 알릴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름, 주소, 나이, 직업, 얼마를 밀렸는지 이런 게 다 올라가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요새 그런 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압류를 해버리는 거죠. 소송했을 때 판결문이라든지 조정이혼했다면 조정결정문, 협의혼했으면 양육비 부담조서 이런 걸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하고 그 재산들을 경매에 넘겨서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일단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이런 서류도 막 만들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신청을 해도 실제로 상대방한테 제재가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양육비는 이 아이와 부모한테는 정말 매달 너무 절실한 생활비잖아요. 그렇게 몇 개월, 몇 년이 흐르는 사이에 정말 뭐 먹고 사냐 이거죠. 또 상대방이 재산이나 급여가 있다면 이 방법들이 통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뭐 막말로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아니면 주소를 막 옮겨 다니면서 숨어 다닌다? 위장 전입한다? 이러면 제재를 가하기가 힘들어져요. 감치를 하려고 해도 이 양육자가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리저리 도망 다닌다면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미행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양육비 관련 출신 제재 조치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지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당장 급한 분을 끌 수 있도록 이제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 지원도 한 달에 2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큰 돈은 아니죠. 맞아요. 이행관리원의 경우에도 소득 조건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순서가 오려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찾자니 비용이 또 부담될 수 있고요. 그 양육비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랑 법원도 사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양육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